오션이에요. 오늘은 어바웃톤 라이브 가는 날인데요. 제가 원래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는 하는데 이게 약간 제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내가 집에서 하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라이브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오늘 막 메이크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또 이렇게 아무 말 겟레디를 찍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막 이사 준비도 하고 하면서 약간 좀 수다 떨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수다 떨어보면서 같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니들리 A2 크리밍 스킨. 지금 조금 밝은가요? 이 정도가 잘 보이겠다. 아니 지금 더 저도 여기 빨개진 거 보이세요? 아니 장앤 스킨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제가 이렇게 블랙헤드한다고 벅벅 미니까 바로 또 빨개지더라고요. 이런 피지 관리를 라이브 좀 전에 미리미리 했어야 됐는데 라이브 직전이 또 올영세일 기간이었어요. 영상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하고 하느라 피지 관리하는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어제 급하게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뭐 커버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렇게 화장품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썰을 또 풀어볼 건데, 화장품은 정보들만 알려드릴게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컬런 세럼. 제가 이번에 이사 가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아래가 한 7.5평? 8평이 안 되는 복층 오피스텔인데 제가 첫 자취를 했던 데가 거의 한 4평?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지하철역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서 또 한 15분? 20분 정도를 들어가야 됐어.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엄청 언덕인? 그리고 약간 대로변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골목길 따라 들어가야 되는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첫 자취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선세럼 워터리 튜브. 제가 막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온 건 아니고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우다가 너 그렇게 될 거면 나가 살아! 이 한마디에 진짜 직후에서 나가 산 케이스거든요. 막 이것만 들으면 되게 쟤는 뭐냐 싶겠지만 저희 집이 진짜 엄했어서 대학생인데도 막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그래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어른만 되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분명히 너 성인만 되면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른 되니까 그 말이 싹 바뀌어. 혹시나 엄한 부모님을 두신 분들, 그 부모님의 기질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랬다. 대학생인데 한참 놀고 싶은데 맨날 그냥 학교 끝나면 집 가야 되고 막 그 학교 시간표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시간표를 거짓말을 쳤어요. 네,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보고 계시다면 이게 막으면 어떻게든 삐져나가요, 사람이. 차라리 좀 풀어주는 게 낫다. 왜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거의 7시? 왜냐면 오전에 수업이 끝나도 무조건 집에 가야 되는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늦게 끝나야만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짓말을 칩니다. 엑셀로 막 이렇게. 또 제가 포토샵 실력이 그때 굉장히 늘었는데 포토샵으로 막 해가지고 그 시간표를 늦게 끝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간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를 늦게 가서 늦게 끝나는 걸로 시간표를 이렇게 뻥을 칩니다. 근데 그게 걸려요. 어쩌다 걸렸냐면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표 시간이 이상한 거지.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이때 얘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영화를 어떻게 봤다?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120 아이보리.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걸려서 엄마 아빠가 너 그럴 거면 나가 살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돈이 어딨어요, 정말. 그때 엄마 아빠가 용돈도 그때 일주일에 5만 원 줬나?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남자친구 있는 걸 걸린 후에는 엄마가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엄카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명품 사라 이런 느낌의 카드가 아니라요, 이 점심 사 먹으라고. 이 카드로 사 먹으면은 다 기록이 남잖아요. 얘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이런 게 남고, 그 용돈 받은 걸로 헛짓거리를 못하니까 엄마가 카드로 쓰라고, 용돈이 아니라. 그래서 교통비도 딱딱 그때 맞게 충전을 하고, 밥도 엄마 카드로 먹다 보니 뭐 제가 돈을 빼돌릴 수도 없고 알바도 심지어 그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 아빠가 나가사라를 시전하니까 돈 없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나가는데 이러고, 그때부터 뭔가 돈에 집착
아닌 집착을 했던 것 같아. 막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은 없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서브웨이 알바도 하고 화장품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인스타 코덕 계정 있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화장품 협찬받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가 막 어쨌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렇게 막 코덕 계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화장품도 받지만 여러분 돈도 받는단 말이에요. 약간 콘텐츠 계약처럼 이 콘텐츠 한 건 올리면은 3만 원, 콘텐츠 한 건 올리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디어에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1. 근데 제가 그때 학생이니까 주말에는 서브웨이 알바를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뷰티 인스타를 하면서 버는 돈은 그냥 집 와가지고 새벽에라도 하면 되니까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솔직히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것도 엄청 큰 거였어요. 그 대학생 당시 저한테는. 그래서 막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저한테 엄청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어떤 회사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뷰티 회사랑 한 달에 콘텐츠를 6개를 제공을 제가 해드리고 대신에 50만 원을 받는 거였어. 한 달에 6개를 제공을 하고 50만 원을 받아. 이거 완전 알바비잖아요. 제가 그때 8천 얼마였을 거야 최저시급이. 8,56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서브웨이 알바할 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14시간 일하면은 54만 원인가 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어제 50만 원 중반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콘텐츠 6개를 만들어서 보내면 내가 벌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신났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돈을 아득바득 모읍니다. 그때 진짜 언젠가 또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거면 나가서 살아 이걸 시전할까 봐 그때 제가 돈을 진짜 그 50만 원씩 받는 거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적금을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해가지고 그게 1년 계약이었으니까 600만 원을 모읍니다. 1년 동안. 대학생한테 600만 원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고 또 제가 서브웨이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브웨이 때 번 돈도 사실은 다 쓰지 않고 그냥 다 모았거든요. 거의. 진짜 돈은 엄청 조금 막 거의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을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1년이 지나니까 그 적금 넣은 거랑 제가 가진 돈이랑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생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여러분 그 보증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근데 뭐 그 돈이 생겼다고 제가 바로 집을 뛰쳐나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품고 그래 엄마 아빠가 언젠가 나가라고 하면 나 이제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품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나가기에는 우리가 보증금만 있다고 생활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생활비를 내가 막 번다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가 거의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남자친구 있는 걸 걸린 거예요. 저는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아는 순간 그 집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경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좀 밖에 나가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뭐라고 하진 않는데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녁에는 그냥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걸 부모님이 아셨는데 그때 제가 되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7시인가? 8시에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고 뭐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이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진짜 극대노를 하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2시 아니고요? 7, 8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 진짜 너무 막 미치겠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난 도대체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막 이러면서 너무 그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늦게 들어가요. 9시에 들어갑니다. 진짜 웃기죠? 늦게 들어간 게 고작 9시였다는 게. 뭐 12시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9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엄마 아빠 완전 화나가지고 저한테 또 그걸 시전하죠. 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살아!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열도 받고 제가 또 엄청나게 충동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집을 알아보러 가요. 나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막 이거면은 나 보증금 되고 내가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월세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집을 알아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긴 했거든요. 제가 처음 살았던 집이 보증금이 500에 50 정도였는데 관리비 포함해서 그것도 제가 막 낮춰달라고 제가 보증금을 1,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월세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막 해가지고
47만 원인가 48만 원까지 낮췄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방을 구하고 계약한 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하면 가서 당장 계약 취소하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안 그래도 엄한 사람들인데 너 미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그거 집 계약 취소해라 라고 할 게 뻔할 뻔짜라서 저는 그 집 나가는 전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전날까지 몰래 짐 싸놓고, 그때는 솔직히 원래 살던 본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짐도 별로 없었어. 챙길 것도. 그래서 짐을 몰래 싸놓고 집 나가기 그 전날 있죠. 전날 밤 엄마 아빠가 어떠한 뭔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뭐 갑자기 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밤에 폭탄 선언, 저 내일 나가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당황을 한 거야. 엄마 다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엄마의 모습 중에 제일 당황했던 모습이었어요. 뭐? 어디로 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약간 이랬는데 제가 집 계약 다 했고 내일 이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나 싶긴 해.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진짜 딱 그 보증금만 있고 포트레, 쉐이드 앤 샤인 듀오, 쿨 듀오. 저는 대학교도 졸업을 못한 상태였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알바였어. 뭔가 제가 직업이 있어서 그렇게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고망고라고 망고 스무디 파는 카페에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알바만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웃긴 게 그때 딱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취업 제안이 옵니다. 그 또 취업 제안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 제가 뷰티 인스타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뷰티 인스타를 하다 보면 가끔 라방을 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채팅하고 그걸로 막 소통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거기서 저를 보셨던 화장품 회사 대표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여러분 그 에스파 아시죠? 에스파가 이 인간의 에스파가 있고 가짜 에스파 그 버추얼 에스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버추얼 그런 거를 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 건데 솔직히 그거는 그래픽이잖아요. 걔네가 뭐 말도 하고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자아는 솔직히 뒤에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좀 할 생각 없냐고 이렇게 제안을 주는데 저는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막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기준 많은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저 연봉이었는데 최저 연봉이 2,200만 원이었나? 딱 법적으로 안 걸리는 그 기준 있죠. 그만큼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되게 근데 지금은 우리 회사가 너무 작고 돈도 없어서 연봉은 최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야 내가 연애 2,200을 벌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그래도 집도 나왔겠다. 좀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이러면서 그 회사를 취직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빌런 한 분이 들어오면서 답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 썰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걸어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그 회사를 취직하고 이제 또 그 망고 스무디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사장님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아니다. 왜 죄송하냐. 너무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취직하고 한 게 막 하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때 문제는 제가 엔잡으로 하나를 더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요리 기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리를 해주는 요리 기구가 있었는데 그거 마케팅을 하는 거를 또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제가 또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 받았더라? 월에 한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게 뭐였냐면 그 요리기구를 홍보하는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는 그 블로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제가 하고 사진도 제가 찍고 글도 제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는데 거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완전 메인도 아니고 언제든지 관둔다고 하면 관둘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이제 곧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바로 관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 전인가 회사에 통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직한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회사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 스타트업이라 좀 열려 있었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동업을 해라. 이 일도 하고 그 일도 해라.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걸 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조리기구 회사에서도 진짜 킹받는 일이 있었네.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풀까요? 그게 약간 제가 그 조리기구를 계속 같이 동업을 하려다가 안 한 이유인데 거기도 역시나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이니까 대학생들을 이렇게 막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거기를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경로가 뭐냐면 학교 교수님이 무슨 마케팅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일을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 돈 버는 거 좋아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가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 한 분이 대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다 학생이었어. 영상 만드는 사람 남자 대학생분 한 명, 그리고 약간 포토샵 같은 그래픽 디자인하는 여자분 한 명 해가지고 총 4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거의 그 4명이 다 같이 모일 일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되면은 막 아이디어를 내요. 이번 달은 컨텐츠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리기구다 보니까 어떠한 의견을 내면 그 요리를 하기 위한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회의를 하면은 제가 의견을 진짜 많이 냈어요. 저는 항상 모든 매사에 의욕이 있고 뭔가 나도 거기 취직한 이상 이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수박 주스도 하고요. 콩국수도 하고요. 뭣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의견 내지도 않았어요. 맨날 다들 모르겠대. 그럼 내가 맨날 다 의견을 낸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레시피들을 이렇게 한 명씩 맡아가지고 찾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찾기로 했던 그 레시피가 있었어. 그 회의 때 구두로. 근데 그거를 그 여자분이 안 찾고 당연히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레시피를 찾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견을 다 냈으니까 그 레시피 의견을 내가 다 찾아야 되나? 갑자기 화가 나네. 뭐 어쨌든. 근데 그거를 또 그 대표님이 제가 찾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 환경이. 아니 그때 한 달에 4개의 레시피를 내가 다 의견을 냈는데 그럼 그 레시피를 다 결국 내가 찾는 거고 그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것도 나고 그걸 촬영하는 사진으로 찍는 것도 나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나고 물론 제가 만약에 업무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레시피 4개를 다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의 때 각자 레시피 하나씩 찾기로 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말하고 관둡니다. 얘기하다 보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그때가 정말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른들한테 굉장히 이용을 많이 당했던 시기다. 생각해보면 그 전 회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다 하진 못했지만 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포리노트 그 썰에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제가 별걸 다 했거든요. 막 무슨 저보고 틱토커처럼 그런 게 되라는 거예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를 모델분을 구해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을 구인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또 돈이 아까웠나 봐요. 저보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는 그때 인스타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얼굴 같은 게 인스타에 드러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걸로 심지어 용돈벌이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그 모델을 하래. 내 얼굴에다가 어차피 다른 가상의 인물 필터를 씌울 거니까 저보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대놓고 막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은근 계속 떠봐. 몇 번을 떠봐. 혜민 씨가 하면 안 되나? 혜민 씨 성격도 밝고 한데 혜민 씨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혜민 씨가 하면은 뭐 모델도 안 구해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막 제가 노이로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제가 했어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최저연금 받으면서 돈을 진짜 조금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모델 아닌 모델 일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단가? 이러면서 모델 한 명을 더 구해요. 근데 그 모델은 회사에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받는 돈이 거의 제 월급 수준인 거예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서 뭐 모델 섭외도 하고 촬영 장소도 제가 다 예약하고 가서 촬영도 하고 그 촬영한 그 영상도 내가 막 편집해서 소스로 쓸 수 있게 막 다 가다듬고 막 이랬는데 저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일 중에 모델 일만 하는데 내 월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제가 이용당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고 그때 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지? 뭐 어쨌든 그때 또 제가 집 나오고 타이밍 좋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이란 걸 받으니까 그래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회사에 저랑 조금 점심시간 때마다 얘기하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걸로 받으면 엄청 이자를 조금 내고 전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월세까지 하면 47만 원인가 이랬잖아요. 근데
근데 4평짜리 정말 좀 낙후되어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혹한 거야. 근데 또 그 타이밍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와서 봤는데 정말 좀 많이 낙후되어 있긴 했어요. 거기가 제가 너무 첫 집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구했던 집이라 어떻게 보면 좀 보안 같은 것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데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걸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가가지고 야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 데 산다, 쟤 저기에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엄마 아빠랑 엄청 싸우고 나왔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엄마 아빠가 자식이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저한테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막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 갚아라. 근데 제가 그냥 돈을 모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 집 구하는 거를 도와주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고 제가 그래도 그때 모았던 돈이랑 합하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그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회사를 다녔어. 그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했는데 그때 파뉴크라고 재유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시간이 6시, 저녁 6시에 갔어야 됐거든요. 평일 저녁 6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회사가 되게 힘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파뉴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인생에 몇 없는 기회 같은 거야. 그리고 뭔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있었어요. 나 아직 어리다. 실제로 어렸어요. 23살인가?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더 시간이 흘러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딱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기도 했고 학교 졸업을 못해서 뭐 안 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야지? 보통 휴학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1년 정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자 이러고 회사를 관두고 파뉴크를 하게 되는데 파뉴크에서 또 운 좋게 1등을 하고 또 유튜브가 그때 갑자기 잘 됐어요. 전 진짜 그때 제가 운이 미친 듯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진짜 자고 일어나면 1000명 늘어있고 한 달에 막 구독자분들이 4만 명씩 늘어있고 이러니까 너무 꿈 같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잖아요. 저는 이게 전업이란 말이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유튜브 수익이 17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 유튜브 광고 수익 해가지고 그렇게 벌었었거든요. 그니까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최저연봉 받았으니까 그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180만 원 정도. 근데 유튜브로 그게 충당이 되니까 뭔가 이걸 좀 더 열심히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집이 좀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으면 HF랑 허그라는 게 있어요. 그 대출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득을 심사해서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이 대출을 해주고 적으면 적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제가 그때 소득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집이 그 2억짜리 전셋집이었는데 제가 또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HF가 아니라 허그로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또 막 이사 가고 싶으니까 막 머리를 엄청 굴려가면서 그러면 허그로 받아야겠다 하고 엄마한테도 돈을 조금 더 빌려요. 진짜 불효자식인데 되게 뻔뻔하게 그 집 내가 유튜브 할 때 너무 좁고 막 짐도 많은데 불편하다. 나한테 돈을 좀만 더 빌려주면 내가 달에 얼마씩 해서 어떻게 갚겠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도 사실 막 그 금액이 엄청나게 갑자기 막 제가 1억 빌려줘 막 이런 건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빌린 다음에 대출을 HF에서 허그로 바꾸면서 이 집으로 옵니다. 이 집까지 온 스토리를 굉장히 길게 말했네. 근데 이 집도 곧 있으면 전세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남자친구도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친구는 좀 더 그 전세 만기가 빨랐어. 그래서 둘 다 막 이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서울에 살면 거주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이 전세지 전세도 어쨌든 그 대출 이자를 내고 해야 되니까 어쩌지 하다가 둘이 만약에 돈을 좀 합치면은 거주비에 쓰는 돈은 주는데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제가 브이로그도 찍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밀무리들이 알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돈을 합치니까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대박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있는 풀옵션인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다 사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이사를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제가 명품 같은 거 진짜 안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사는 게 막 제가 돈을 아끼려고 안 산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안 가지고 싶거든요. 아 물론 갖고 싶긴 한데 제가 막 별로 명품 가방을 들 때 어울리는 착장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운동복 입고 그렇고 사는데 이게 명품을 막 그렇게 자주 들지도 않는데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 저는 옛날부터 막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돈 1,000만 원이 더 있으면은 뭐 월세집이 됐든 전세집이 됐든 뭔가 좀 더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아니까 명품 가방을 내가 만약에 사. 근데 또 사면 하나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사다 보면 막 2,000만 원, 3,000만 원 쓸 텐데 근데 월세 보증금에서 2,000, 3,000이면은 지하철 도보 10분이 지하철 도보 5분이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딱히 막 명품이 끌리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가전이랑 가구는요, 여러분. 제가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를 큰 거 살까 작은 거 살까 할 때 근데 TV는 내가 진짜 자주 보는 거고 나는 제리가 집에 있으니까 여행도 잘 안 다니고 영화관도 자주 못 가는데 그러면 집에 TV를 큰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가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근데 나 집에서 일하는데 집 공기가 좋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고 자꾸 막 합리화를 하고 결국 공기청정기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나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무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무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진짜 이번에 엄청 느꼈다니까요. 사람마다 뭔가 가치를 두는 곳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거를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차 욕심도 없는 게 차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차도 캐스퍼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타거든요. 근데 맨날 아빠랑 삼촌은 그거 차 위험하니까 맨날 바꾸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너무 좋은데 이걸 왜 바꾸라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돈을 엄청 쓸 뻔했거든요. 뭐 가전이야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이런 거 삼성 아니면 LG인데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사할 때 진짜 비싼 거는 가구야. 가구. 나 가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잖아. 아니 이사 가면 거실도 생기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가 제 거실이거든요. 지금 제 룸투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소파가 없어요. 왜냐면 공간이 작은데 여기서 막 일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쉬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의자에서 있거든요. 쉴 때도 이 의자에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쉴 때 막 쇼츠 만들고 이러는 건데 저한테 휴식 공간이라는 게 없이 거의 5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좋은 소파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파는 진짜 가전처럼 LG 아니면 삼성이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너무 많고 또 밑도 끝도 없이 비싸. 진짜 예쁘다 싶으면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소파가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을 막 소파도 사고 가전도 사고 하다 보면 돈 막 몇십만 원이 우습게 보니까 돈의 단위가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 정도 단위를 보다가 10만 원을 보면은 되게 작은 단위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10만 원 지금 옷도 살 수 있고 꽤 큰 돈인데 그 돈의 단위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잠깐 뒤틀려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가냐면 소파 10년 쓸 거고 한 번 사면은 계속 쓸 건데 그냥 처음에 좋은 소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미친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가지고 그 비싼 소파를 살까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올영세일 때 바빠가지고 잠깐 집 이사를 신경 못 쓰고 있다가 다시 그 소파 가격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정신이 나갔었는지를 바로 깨닫고 뺨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게 합리화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보다 나는 소파에 더 많이 앉아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차는 뭐 죽을 때까지 못 쓰지만 소파는 한번 사가지고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쓰면은 뽕 뽑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부 때려가지고 빨리 쓰는 게 이득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절대 신용카드 할부를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빚은 지는 게 아니다. 전세 대출 받을 때도 할머니가 야 그거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래가지고 절대 할부 같은 거 하지 않는데 진짜 막 할부를 막 36개월 할부 막 60개월 할부를 해서 사면 되지 않나라는 정신 나간 생각까지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소파는 다행히도 제 마음속에서 잘 이렇게 지워냈습니다.
진짜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1,000만 원 저축하려면 한 달에 거의 80만 원, 9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돈 쓸 때는 또 이 사고방식이 다르게 돌아가. 어쨌든 이사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알아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침대도 사실 첫 번째 집에서는 그냥 옵션으로 있었던 침대 쓰고 두 번째 집에서는 토퍼 깔고 쓰고 이번 집은 전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거 썼거든요. 근데 또 침대도 살라니까 고를 게 너무 많아. 진짜 대박 많아. 전 살다 매트리스 회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고 매트리스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잖아요. 그나마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낮에는 가서 가구 같은 걸 보고 저녁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 다니면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원룸 이사할 때는 사실 가구 같은 것도 없고 가전 같은 것도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사할 때도 원룸 이사라고 딱 그 이삿짐 센터에서 혼자 나오셔서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됐는데 이게 무슨 뭐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저 이 집도 그냥 혼자 셀프로 청소했거든요. 들어올 때. 어쨌든 업체를 정말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남자친구랑 같이 이사를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많이 알아봐주고 저한테 한 2-3개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좋은 이사 업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약간 꿀팁 같은 건데 저는 그 가전이 다 정찰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전도 약간 싸게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삼성 매장이고 LG 매장인데 뭐 프로모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더 할인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서 손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더라고. 나 몰랐잖아. 좀 그냥 인터넷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돈 차이가 많이 나면 100만 원 단위로 할인율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가지고 이사하실 분들은 진짜 손품 발품 많이 팔아야 한다. 막 그런 거 있죠. 가구 박람회 이런 데 가서도 보시고 가구는 확실히 그런 박람회 가서 하면은 인터넷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하시는 분들이랑 직접 대화를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식탁이 원래 1,600만 나와. 근데 내가 이걸 1,400 좀 짧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런 것도 막 조정할 수 있고 뭐 침대 헤드도 콘센트를 난 2개 넣고 싶다. 이 등을 빼고 콘센트를 넣고 싶다 하면 그런 것도 거기서 바로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런 데 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식탁이랑 의자를 막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는 너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그냥 뭔가 예쁜 식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식탁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솔직히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산에서 하는 무슨 가구 박람회인가? 거기를 갔는데 이 식탁이 다 똑같아 보여도 실물로 보면 그 마감이나 퀄리티 같은 게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탁 이것저것 보고 구매를 했지 뭡니까? 나 그리고 또 좋은 거. 제가 거기 갔는데 의자도 막 한 색깔 다 바꿔줘요. 예를 들면 저는 패브릭으로 된 거를 제리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뭘 질질 흘리는 타입이라 그래서 가죽으로 된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의자 인터넷에서 좀 찾기 힘들잖아요. 예쁜 디자인에 가죽으로 됐는데 원목인 의자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막 가지고 서치를 하면 되게 한정적인데 제가 산 그 의자 업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가죽으로 여기를 이 엉덩이 앉는 그 방석 부분을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들게 약간 커스텀을 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 너무 좋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구 박람회 진짜 한번 꼭 가보셔라. 오늘 안다는 특컬퍼스컬 아트 클래스 스머징 트림라이너 9호 리치. 제가 또 이사 가서 열심히 집 치운 다음에 룸투어 영상 말아오겠습니다. 전 이사 가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그 룩북 영상을 좀 제대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제 룩북 영상 보면 막 좀 구도가 별로거든요. 근데 이사 간 집은 거실이 생기니까 밀물이한테 옷을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지금 신나요. 밀물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사가 임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 같은 거에 돈 넣어놓은 걸 좀 빼두시는 게 좋다. 제가 생각보다 이런 투자나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 제가 딱 이사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래서 너무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사 가실 분들은 그런 데 넣어둔 돈 있죠? 잠깐 빼놔.
어떻게 될지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저는 다행히도 완전 폭락했다가 살짝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할 때 빼서 손실이 크진 않았어. 그리고 제가 워낙 예전에 샀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보고 빼긴 했는데 수익률이 이만큼이었던 게 요만큼일 때 뺐다. 예. 근데 만약에라도 마이너스 되면은 진짜 마음 아프니까 내가 뭔가 이사처럼 이렇게 돈 딱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다 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잠깐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놓으세요. 애교살은 블러셔를 하고 할까 봐요. 일단 요거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 C01 페탈 핑크. 요즘 이거 진짜 필수로 깔아주거든요. 블러셔 하기 전에 얘를 깔아주면 진짜 뽀용해져. 얘가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든다고요? 어쨌든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 진짜 갑자기 확 지금 이쪽이랑 비교하시면 확 뽀용해지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밀무리들 중에 막 라이브 할 때 제가 홍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돈 받고 하는 줄 알고 이거가 팔리면 또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밀무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는 빵이다, 빵. 마켓은 수수료가 있어요. 마켓은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저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오거든요. 근데 라이브는 그런 게 없다. 이거 정말 그냥 좋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뭐 거기서 저한테 홍보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봐도 좋지 않나요? 갑자기 이 아래 커버력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삼각존 쪽 살짝 더 끌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위에다 살짝 광나는 거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 이거 코코로즈 워터핏. 이것도 살짝 해주면 예쁘다고요. 여기다가 콕콕콕. 이거는 소량만 해줘도 됩니다. 5초 정도 냅둬야 돼. 근데 오늘 메이크업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게 확실히 샵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샵 선생님의 추구미와 내 추구미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할 때가 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아이 메이크업이나 피부 표현을 샵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뭔가 항상 코 쉐딩이 내 추구미랑 달라. 저는 특히나 코 쉐딩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런 데서 살짝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혼자 한다. 그리고 뭔가 제가 집이 강남이랑 멀어서 그런지 강남에 가가지고 막 샵 메이크업을 받고 막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또 운전이 막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잖아요. 운전 경력이 막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아주 경계를 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도 모르게 체력 소모가 많이 되나 봐요. 근데 막 샵 갔다가 샵에서 또 촬영하는 데 갔다가 또 집 오고 막 그거 시간 계산하고 이런 게 제가 약간 ADHD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약속 같은 거 진짜 저는 아예 거의 30분 일찍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10분 전에 도착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지. 샵에 갔다가 내가 샵에서 메이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서 또 라이브 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릴지 모르고 하니까 너무 그게 그 생각만으로 스트레스야. 저 같은 분 계신가요? 막 일정이 여러 개면 변수를 고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을 짜는 게 못하겠어. 그나마 좀 계획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턱도 깎아주겠습니다. 방송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려면 얼굴을 좀 쳐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마다 다른데 제가 지그재그 라이브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긴 한데 엄청 더워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채도가 있게. 컬러감이 잘 보여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막 이렇게 채도가 안 느껴지는 미지근 톤을 사용한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샵에서 조금 채도 있게 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렇게 더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막 연예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가 조명은 어떻고 뮤직뱅크는 어떻고 막 그거에 따라서 메이크업 다르게 하고 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 그 조명 세팅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더라고. 그리고 밀무리들 저보고 막 요새 예뻐졌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곧 있으면 유튜브가 3년 딱 되거든요. 7월 13일인가가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이 올라간 3년 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막 추억 여행을 하면서 옛날 영상을 보는데 진짜 예뻐지긴 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
화장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얼굴이 진짜 그때 너무 촌스러워. 밀물이들이 저보고 최근에 살 빠진 것 같다, 막 예뻐진 것 같다 해주셔가지고 뭐가 바뀌었지? 저는 제 얼굴을 맨날 보니까 체감이 안 됐는데 옛날 영상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왜 갑자기 얼굴 좀 예전보다 예뻐 보이나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는 붉은기도 가려줄게요.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여름에 피지나 이런 거 올라와도 너무 세게 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말 후회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봐봐, 여기도. 이게 각이 잘 안 나오니까 벅벅 미는 거야, 그냥. 너무 이 안까지 뽑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겉에 좀 튀어나오는 피지들만 좀 없애준다? 매끈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 속에 있는 이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어 하고 막 꽉꽉 누르면은 피부에 자극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짜잘한 잡티들까지 신경 써서 좀 가려줘봐야겠다. 이게 제가 잡티를 열심히 가린 날 밀무리들이 제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 아무리 귀찮아도 이 하나하나 가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구나. 이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계속 내 모습을 찍는 게 장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계속 외모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화장할 때 집중을 하고 사실 이렇게 막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입을 막 아야 이렇게 크게 말하면 얼굴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윗입술을 거의 안 쓰고 아랫입술로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중하면 발음이 뭉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들려서 밀무리들이 막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피드백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막 목소리 듣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목소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고 저도 되게 고풍스럽고 우아하고 좀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막 뭐 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은 사실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라서 조금 힘들어 했을 때도 있는데 뭐 또박또박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말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을 또박또박 안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는데 밀무리들이 딱 알려주시니까 어쨌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라이브를 하는데 쇼호스트님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쇼호스트님들은 발음이 정말 좋아요. 정말 또박또박 하시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약간 살짝 코랑 이 사이에 걸려서 음이 나오는 느낌이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청 앞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서 또박또박하게 뭔 느낌인지 아시려나? 제가 따라도 못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 쇼호스트님들의 아나운서 같은 발성과 제가 얘기하는 말투가 이렇게 같이 나가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저분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나 또박또박 얘기해야겠다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저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무조건 상처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래 그럼 또박또박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빠르게 했네요, 제가. 제가 집에서 한 5시에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3시 34분인데 거의 다 했다. 나 아마 머리가 오래 걸릴 것 같아. 생각보다 방송할 때 이 머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전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헤어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8호 번. 살짝 이렇게 핑크빛을 깔고 위에다가 넣어줘야 예쁜 것 같아. 요것도 막 채도가 높은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애교살은 페리페라 하트 포켓 싱글 언니 애교살 뭐예요? 이 컬러 저번에도 썼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도 이 컬러 쓰겠습니다. 뭔가 투쿨 제가 좋아하는 로지듀나 이런 거 쓰기에는 또 채도가 있어서 화면에서 너무 빨갛게 나올 것 같아. 요거를 갖다가 샥 얹어주는 거야. 예뻐. 아니 요새 싱글 섀도우 많이 나와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약간 한 가지 단점이 다 이 규격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브랜드에선 이거 사고 저 브랜드에서는 다른 색깔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섀도우 공용기들이 딱 그 브랜드 섀도우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섞어서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또 그 한 브랜드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고르는 맛이 또 없다. 이거 진짜 완전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컬러감 돌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허옇게 뽀용한 느낌 싫다 하시는 분들 이 컬러 꼭 써보기.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얼추 끝났고 립은 이거 글로우립 바를 거라 머리 할 때 좀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머리 하고 와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리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돌아오고요. 와, 진짜 머리빨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입술 바르도록 할 겁니다. 머리 하는데 30분 걸렸어, 30분. 네, 머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확실히 엄청 풍성하게 하고 살짝 컬을 넣었을 때 이 전체적인 사람 분위기가 포기를 못하겠어. 아까 머리 하면서 립밤 발라놔가지고 그거 한번 싹 벗겨주고 각질도 정리해제가. 아 맞아, 그리고 목도 톤 좀 그 토너 크림으로 맞춰줬어요. 이거 클리오 베벨 립 펜슬 8호 무드 쉐이드, 요즘 진짜 잘 쓰는 거. 아예 약간 채도 싹 빠진 컬러인데 이게 입술 확장하기가 너무 좋아. 입술을 오늘은 위로 좀 확장을 많이 해줄게요. RNS는 그냥 제이셀레라 이렇게 약간 두께씩 마냥 들어 올려주고. 예쁜데? 괜찮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풍성해지니까 사람 얼굴이 확 작아 보이네? 이렇게 하고 아까 볼에 쓴 거 있죠? 요거 페일 핑크 컬러로 립라인 한번 밝혀줄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면서 오늘 약간 핑키하고 로즈한 느낌으로 립을 바를 거라서 이렇게 한번 밝혀주면서 여기를 진짜 끌어올려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밀크터치 젤리피 틴티드 글로우. 오늘은 피치 온탑. 오늘 벌이 핑크이기 때문에 뉴 피치베어는 조금 주황빛이라 이 피치 온탑 발라주고 위에다가 요거 디올 립 맥시마이저 로즈우드 이거를 이렇게 싹 더해주겠습니다. 어떡해. 대박이네. 지금 약간 소개팅 남자친구 있긴 하지만 약간 소개팅 메이크업룩 아닌가요, 여러분? 입술선도 살짝 살려주고. 헉, 진짜 예쁘다. 대박 사건. 아니 제가 얼태기가 진짜 세게 왔거든요? 근데 화장만 하면 그냥 얼태기가 사라져. 헉, 이게 누구야? 아까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대박 대박. 오늘 메이크업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한 방법 꼭 따라해보세요. 너무 예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다 끝냈고 시간도 아주 널널하게 끝냈습니다. 오늘 정말 수다를 폭풍으로 다 떨었는데 주제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뭔가 이사를 얘기하려다가 아주 옛날 썰부터 사삭 풀었던 것 같은데 밀무리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